네, 농작물 재해보험 7강 보험에 의해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보험의 의의와 원칙을 먼저 보시게 되시는데요. 보험의 정의와 특성을 보게 되면은 보험은 위험 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정의도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보험의 정의를 종합하면 보험이란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을 말한다. 이 부분 밑줄 한번 그을게요.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이 보험인데요. 즉,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행위, 풀링을 통해서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입게 되는 실제 손실 밑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과정이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은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조성하고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밑줄을 긋은 내용의 포인트는 이제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게 보험이고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우연적인 사고 발생, 일부러 낸 사고는 안 됩니다.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입게 되는 실제적인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과정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부터는 이제 그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보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첫째부터는 그냥 편하게 여러 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둘째, 셋째 법적인 관점, 네 번째 수리적 관점까지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까지는 가볍게 읽어주시면은 시험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가 보험의 특성입니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란 뭐냐면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의 손실을 의미하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보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연적인 사고, 같은 의미도 지금 읽은 것도. 그러니까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왔어요. 갑자기 멧돼지가 와서 내 농작물들을 다 밟아서 농작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죽이고 갔어요. 조수의 피해가 생겼어요. 이러한 우연적인 예기치 못한 손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고의적이지 않는 손실은 모두 보상된다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손실의 집단화는 손실을 한데 모음으로써 개별적인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읽어보시고 손실을 집단화할 때 중요한 것은 발생 빈도와 평균 손실의 규모 면에서 동종의 손실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어야 한다. 이질적인 손실을 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보험으로 뭉쳐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은 위험 분담인데요. 위험의 집단화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위험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위험 분담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위험 전가가 나와 있는데요. 보험은 계약에 의해 위험의 전가이다. 네, 그 다음에는 편하게 읽어보시고 4번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보험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네, 이 부분은 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보험은 보험금으로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보험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험의 분담, 전가, 결합 및 보험의 관계, 그림 1-2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자면은 계약자와 계약자끼리는 서로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위험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보험자 관계에서는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그 보험자들은 이러한 계약자들의 위험을 결합합니다. 이거는 소액의 보험료를 대가로 이러한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대수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설명드리기 전에 별 하나 달고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이다 라고 하는데요.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험 횟수를 보다 많이 거칠수록 결과값은 예측된 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측된 값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보험자는 누구예요? 이 보험자는 쉽게 생각하시면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수의 법칙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표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험사고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보험회사는 예측을 해서 이제 보험금을 책정하고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더 많은 표본들이 모이게 되면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사고의 발생 확률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가는 비용을 더욱더 자세하고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번 보험의 성립 조건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보라고 작년에는 이제 강사들이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 글자만 따서 큰 메인 내용만 암기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살펴보면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은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인데요. 이제 위험 분류상으로는 순수 위험, 객관적 위험이 보험 가입 가능한 위험이라고 했으나 얘네들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보험으로 성립할 수 있고 재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네이밍만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시험에서 보험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손실의 우연적 발생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큰 메인은 외워주셔야 합니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좋고 외우는 방법은 본인에게 머릿속에 잘 남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험이 성립되려면은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됩니다. 동질적 위험이란 발생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동질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가용 승용차랑 영업용 택시에게 동일한 보험료 체계가 적용되면은 상대적으로 운행 거리가 짧고 운행 시간도 적은 자가용 승용차가 불리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과 고층 아파트 그리고 고층 건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손실 예측이 정확해지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아야 되는데 계약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읽어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손실의 우연적 발생입니다. 보험이 성립이 되려면은 우연적 발생이 돼야 되고 이제 손실이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발생한 거는 보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한정적 손실이 돼야 됩니다.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재난적 손실입니다.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지 보험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손실이 재난적일 만큼 크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은 대다수의 계약자가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보험자가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돈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만, 그 정도의 위험만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재난적 규모의 손실은 천재지변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회사보다는 나라에서 먼저 가축에 전염병이 돌거나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처리하기 전에 나라에서 먼저, 정부에서 먼저 보험 처리를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입니다. 보험으로 가능하려면 손실 발생의 가능성, 즉 손실의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손실 발생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한 피해의 어느 정도 규모가 계산이 가능해야지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손실이 보험의 성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인데요. 확률적으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즉 계산할 수 있어도 산출되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은 보험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이 성립되려면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일정 수준 이하의 보험료로 책정이 되어야지 지금 보험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7강 보험의 이해 이론편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은 8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